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이제 시골에서는 지나가는 동네 분들이 인사를 하면요, 이렇게 불러 세워서 같이 밥 한 술 뜨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반찬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꼭 이게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서 먹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죠. 가져다 드리라고. 그리고 외출했다가 저희가 돌아오면 이 대청마루에 뭐 마늘, 콩, 감자 등 이렇게 동네 분들이 누군가가 가져다 놓았던 것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베풀고 나면 그것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서로 풍족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인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저는 고객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매일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전부 확인하고 의견 등을 확인합니다. 자, 이것을 나누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모두가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모니터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12일에 중국의 수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중국의 수출 지표는 대체 왜 보는 거고 내가 투자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핵심만 간결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우리나라 코스피는 수출액과 중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푸른색 선이 중국의 수출의 증가율이고요,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차트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아주 유사하게 장기적으로 움직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증가하고요, 감소하면 우리나라 수출도 동일하게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림만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중국의 수출과 우리나라의 수출은 장기간 동안 너무나 유사하게 움직여 왔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수출액과 유사하게 움직여 왔죠. 결국 발표되는 중국의 수출 지표가 증가한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하고 코스피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주식만을 투자하고 계셨던 분이라도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중국의 수출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왜 우리나라 코스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는지 그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중국의 이 3월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어떠했을까요? 지난 2월간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7%나 감소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약발이 드디어 먹혀 들어가면서 중국의 수출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월간 이 수출 증가율을 보니까 전년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증가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하여 왔죠, 역사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발표된 중국의 3월간 수출 증가율이 반등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추세적으로 증가할지 여부는 이제 4월 발표되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등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3월 달에도 수출 증가율이 계속 감소했다면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했을 거기 때문이죠. 다음 지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지표는 중국의 수입 지표인데요. 중국의 수출 증가율 반등과 달리 수입 증가율은 지난 3월 둔화로 발표되었습니다. 지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중국의 수입액 지표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액 지표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색 선이 중국의 수입액 증가율이고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율인데 정말로 많이 유사하죠. 자, 가장 좋은 그림은 앞서 보여드렸던 수출액이 증가하고 중국의 수입액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인데 3월간 수입액 증가율은 그림에서와 같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7.6%로 아직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 다 반등을 했으면 괜찮아지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수입액이 지금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애매하죠. 자, 그래서 중국의 다음 수출액 지표들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액은 뭐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중국의 수입액은 점점 중요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을 강제적으로 크게 늘리는데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증가율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수출 동향 그리고 코스피의 동향은 중국의 수출 지표와 연관성이 더 높고 수입 지표와는 점점 연관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국의 3월달 수출과 수입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이 반등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달 발표되는 지표가 아주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무리 중국의 지표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이 수출액 지표는 신뢰해도 될 듯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체 수출 금액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직간접적으로 약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경기가 중국의 수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직간접적으로 약 25% 이상이죠. 따라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출은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출액 데이터가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보시면 실제 1998년 이후 수출액 증가율 데이터가 중국과 우리나라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결국에 중국의 수출액 지표는 우리나라의 지표가 맞다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수출액 지표는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지난 4월 16일 발표된 중국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15년 말부터 중국발 부채 위기 당시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버블 붕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그림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중국발 부채 위기가 터진다는 거죠. 이것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의 주택가격 지표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보여지는 그림은 중국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차트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4월 16일 발표된 중국의 3월간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그림의 박스친 구간 보시면 지난 2015년처럼 주택가격 증가율이 둔화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중국의 부채 버블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무너지면 다른 경제 지표들 전부 다 좋다 하더라도 주식의 매도 시점을 고민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행스럽게 아직 중국의 주택 가격은 아주 견고한 상태입니다. 자, 중국의 다른 지표들은 모르겠지만 이 지표 또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림의 지난 2015년인데요. 자, 2015년 당시에 조지 소로스 등 헤지펀드가 중국의 경제가 무너질 것을 전망하고 위안화를 공매도했던 것 기억하시죠? 당시 헤지펀드가 중국의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 예측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 같은 부동산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처럼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위기가 왔죠. 중국도 주택가격 지수가 연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부채 버블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죠. 만약 주택가격 지수를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아마 2015년 당시 헤지펀드가 공격할 때 중국 정부는 주택가격 지수를 임의적으로 급등시켰을 것입니다. 2015년 말 당시에 중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면서 2016년까지 헤지펀드와 힘겨운 싸움을 했고 그거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중국 정부가 주택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면 곧바로 중국 주택 지수를 급격히 상승시켜서 환율을 방어했다면 더 쉬웠을 텐데 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주택 지수가 2016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다른 지표들은 모르겠지만 중국의 수출 지표와 주택 지표는 신뢰도를 높여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 경제 지표 중에서 수출, 수입 지표와 주택 가격 지표를 추적하고 관찰해 드렸습니다. 해당 지표들이 급락하거나 마이너스 증가율로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른 지표들이 아무리 좋아도 중국발 부채 위기가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겠죠. 따라서 해당 지표들은 제가 반드시 매달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추적 관찰해 드리는 경제 지표들은 제가 제 고객님들을 관리할 때 근거로 사용되는 이런 자료들입니다. 자, 이런 경제 지표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의견들을 근거로 제가 투자 전략을 관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경제 지표 모니터링을 약 10년 이상 해왔고 제 카페를 통해서 고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고객님께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그동안 고객님들께만 제공해 드리던 것인데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고 나누고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도움을 나누면 모두가 풍족해집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도움을 나눠서 서로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